네, 지금 시각이 10월 16일 현재 20시 반입니다. 아직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 업무를 끝내고 짬나는 시간대 11번 노트를 드디어 녹화하려고 합니다. 자, 혹시 목소리에 힘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키워드 해시태그로 확인해 보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한 번쯤 들어봤던 것들, 그리고 기화열, 액화열. 기화까진 들어봤는데 열이 뭐지? 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화열, 이름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오늘의 미션.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이 뭔지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은 참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는 좀 중학교다운 버전으로 교과서 버전으로 한번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열 에너지는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오늘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점이 뭔지 살펴볼 건데 끓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가열시키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끓는 점. 네, 뜨겁다는 뜻이죠. 보일링 포인트. 네,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BP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 끓는 점이 무엇인가? 일단 조건, 일정 압력입니다. 압력은 고정. 그 다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상태 변화하죠. 이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이거 상태 변화 이름 뭐예요? 예, 기화될 때 온도를 말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녹는 점. 끓는 점보다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녹색으로 또는 주황색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녹는 점이란 것은 멜팅 포인트죠. 이게 MP라고 불러줍니다. 자, 조건 마찬가지 압력 일정하고요. 얘는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온도를 말하는데요. 그럼 이거 상태 변화 뭐예요? 네, 맞습니다. 융해죠. 융해. 다음에 어는 점은 말 그대로 물이 얼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어는 점이란 것은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그 과정의 온도를 말합니다. 요거를 이제 상태 변화로 말하면은 응고가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세 가지 개념을 배웠는데 요거를 그래프에 한번 옮겨 보고자 하거든요. 일단 물질은 물로 할게요. 물로 하고 기압은 1기압으로 고정시키겠습니다. 자, A부터 E까지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다 존재하거든요. 제가 이 그래프에 수많은 정보를 집어넣을 건데 제가 레벨 1부터 한 4, 5까지 계속 누적시켜가지고 필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만큼은 좀 신경 써가지고 얇은 펜으로 정확하게 필기하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레벨 1 상태, 그 물질의 상태가 뭔지 적어보기. 먼저 여기 A 보시면 A 구간은 영하권이죠. 그 근거가 여기가 0도입니다. 그죠? 0도 밑으로는 전부 영하 아닙니까? 그죠? 물 같은 경우는 0도가 어느 점이라 불러주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0도 이하니까 아무래도 AB 같은 경우는 고체만 존재하겠죠. 그리고 C 지점이 0도거든요. D 지점이 100도고요. 요 사이에 쭉 증가하는 이 구간 있죠. 요 상태는 액체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100도 이상을 벗어나는 요 EF 구간은 기체만 존재하거든요. 자, 이제 문제는 B하고 C, 그러니까 누워있는 그 구간입니다.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대각선 그래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BC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워있거든요. 여기는 과연 상태가 뭐가 있냐 이거죠. 아무래도 고체하고 액체 사이에 껴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BC 구간은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이죠. 두 가지가 공존하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D하고 E 있죠. 그죠? D하고 E 같은 경우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1이 뭐냐? 각 구간별로 상태가 뭐니?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아니면 섞여있니, 이제 그걸 물어본 게 레벨 1이고, 다음, 레벨 2. 이제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이 이름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각 구간별로 이제 이름을 붙여줄 건데, 이름이 없는 구간이 있고, 이름을 붙여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AB 구간 보시죠. 요 AB 구간. 요 구간은 특별히 구간 이름이 없어요. 냅두시고, 여기 눕는 구간 있죠. 요거. 고체에서 지금 액체로 가는 과정 아닙니까? 왜냐면 가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이때 얼음이 물로 되는 과정이죠. 녹는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녹는 점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녹는 점은 B에서 C로 갈 때의 온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 반대로 그 다음 여기 D에서 E로 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은 D에서 E로 간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점을 적을 건데, 어느 점 같은 경우는 여기 BC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다르죠, 그죠? 마찬가지 어느 점도 이 구간인데 다만 C에서 B로 가는 구간이랑 같은 점. 네, 요게 레벨 2입니다.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을 적을 수 있냐. 다음 레벨 3입니다. 또 올라가죠. 레벨 3가 뭐냐? 상태 변화 적어주기거든요. 상태 변화는 A, B 구간, C, D 구간, E, F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나지 않는 것이고, 상태 변화는 녹는 점과 어는 점과 끓는 점에서 이제 일어나거든요. 특히 녹는 점 구간은 이제 뭡니까? 녹는다는 것은 고체에서 액체로 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녹는 점은 융해가 일어나고요. 밑에는 응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끓는 점 같은 경우는 기화가 일어납니다. 자, 좀 이따가 제가 필기할 거 더 있거든요. 그 열 에너지 내용도 제가 집어넣을 건데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 필기 내용은 이제 키핑 해놓고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다 필기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도표에다가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은 전부 다 가열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칸도 빨간색 보시죠? 요게 가열하는 구간 마찬가지.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구간 물질의 상태가 뭔지 보겠습니다. 고체죠. 상태 몇 가지냐? 고체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고 구간 이름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칸 중에 제가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구간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승부를 봐야 될 부분은요. 여기 눕는 구간이 있죠. 눕는 구간. 요게 사실은 승부를 봐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승부 보는 구간이 색깔이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요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CD 한번 볼게요. CD. 요거는 순수하게 액체밖에 없죠. 상태가 한 가지밖에 없고 구간 이름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EF 기체가 되는 구간. 자, 기체 한 가지. 딱히 구간 이름이 없다 하는 거. 네, 여기까지는 쉽죠.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요 파트인데, 자, B에서 C로 가는 구간을 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엇과 무엇이 공존하냐 했을 때 고체와 액체가 공존합니다. 다만 순서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과정이겠죠. 맞습니까? 다음에 여기 지금 B에서 C로 가는 구간, 요 구간 이름이 녹는 점이라는 거 아까 배웠을 거고, 반대로 C에서 B로 가는 거죠. 요거 파란색. 파란색은 이제 온도를 냉각시키는 거지. 요거는 마찬가지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지만 다만 순서를 따지면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방향이죠,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점이 되겠고요. 자, 다음 여기 요거 그러니까 BC 구간에서는 상태가 몇 가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다음에 D에서 E, E에서 D. 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죠. 액체와 기체, 액체와 기체. 그 다음 두 가지. 요걸 끓는 점. 뭐 죄송하지만 여기 E에서 D로 가는 건 냉각하는 거 맞죠? 냉각하는 거 맞는데 요것도 이제 이름은 이제 보통 끓는 점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근데 사실 요 위에 거는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밑에 요 내용은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냉각시킬 때 보통 어느 점 구간을 많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지, 요 구간은 이 명칭이 똑같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화학 하시는 분도 요 구간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둘 다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여기 필기 다 끝났고, 이제 이 학습지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를 좀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데, 열 에너지 파트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어렵고, 배점, 그러니까 시험으로 치면은 좀 배점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가끔씩 그 상식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새로 나오는 개념, 열 에너지. 이제 요건 이제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버전. 열 에너지란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박스 그려볼게요. 여기가 높은 물체, 여기가 낮은 물체고요. 높은 물체를 A, 낮은 물체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엄청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 지금 접촉을 했거든요. A하고 B하고 접촉한 경우이고 서로 온도가 다를 때 온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A 쪽에서요 B 쪽을 기부를 하거든요. 이때 기부 형태로 가는 에너지가 이름이 뭐냐? 열입니다. 열. 보통 열 에너지로 불러주거든요. 무조건 열 에너지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요. 이게 열 에너지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동하고 나면 얘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둘 중에 한 개. 첫 번째, 그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상태를 변화시키든지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바꾼다든지 변신을 하는 것을 돕는 거거든요. 열 에너지 역할은 둘 중에 한 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러면 이 열 에너지가 요 구간에서 5개 구간에서 이제 어떤 구간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제가 적어볼 거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AB 있죠? 여기 고체밖에 없는 요 AB 구간. 자, 요 구간은요. 고체의 입자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듭니다. 영하 4도의 고체가 있으면요. 영하 3도, 영하 2도, 영하 1도 계속 온도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 에너지가 어디 쓰이냐 유형을 봤을 때 온도 변화에 쓴다 하는 거. AB는요. 다음에 CD 같은 경우는 액체밖에 없잖아. 그지? 액체의 온도를 변화시킵니다. 액체 온도가 25도면 26도, 27도, 28도 계속 열을 올려주거든요. 자, 온도 변화. 마찬가지 EF 구간도 온도 변화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게 흰색 칸 돼 있죠. 그죠? 흰색 칸은 사실 이 이제 도표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제 뜻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색깔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다 흰색이잖아요, 그지? 아, 이거 생각보다 별거 없구나.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대각선 방향이 아니고 눕는 구간이죠, 눕는 구간. 이 눕는 구간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구나. 여기에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BC. 아, 이거 상태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 왜냐면 이게 그 상태 변화, 이거 상태 변화 이름 뭐예요? 융해죠, 맞죠? 융해죠. 융해는 뭡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과정을 이제 융해라 불러주죠.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할 때요. 고체가 되고 싶은 게 뭐냐면 액체입니다. 맞죠? 근데 고체는 액체에 비하면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어디선가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스카우트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고체가요. 주변에 있는 녀석들한테 강제로 뺏어온 게 뭐냐면 열 에너지입니다. 즉 고체가 액체될 때요. 반드시 주변으로부터 열을 뺏어와야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흡수한다고 그러거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수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열을 받아야 액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BC 구간에서 융해할 때 필요한 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 열 에너지 종류가 뭐냐? 열 에너지 이름이 융해열입니다. 융에다가 열만 붙이면 돼요. 되게 쉽죠? 심지어는 흡수한다 하는 거. 여기 흡수라는 개념을 좀 적어주시고요. 다음에 D 구간. 요거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태 변화 구간이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된대요. 액체가 기체. 자,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그 상태 변화 이름 뭡니까? 기화죠. 기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기화인데 이때 열 에너지 이름이 있어요. 기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 기화열입니다.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려면요. 생각해보세요. 액체는 현재 에너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기체는 에너지가 엄청 많거든요. 이 수많은 에너지를 어디서 끌고 옵니까? 주변으로 끌고 오죠. 끌고 온다는 단어를 두 글자 줄이면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 흡수하는 열 에너지가 기화열이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융해열과 기화열은 무조건 흡수입니다, 흡수.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을 근거로 여기 물질의 주변 온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요 내용은 배점이 꽤 높기 때문에 조금 상식을 깨트리는 내용일 수 있는데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그 손오공 아시죠? 네, 드래곤볼 손오공. 자, 손오공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요? 예, 이게 손오공이거든요. 얘라 모르겠다. 그리고 손오공이 이제 위험에 처하면요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을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지구인들한테 에너지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구인들이 저 끝에서 서로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지구인들이 에너지가 여기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이리로 쏙 가요. 쏙 가거든요. 다 모입니다. 손오공을 얼음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얼음이요, 지가 물 되려고요. 지금 주변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게 손오공이지. 손오공, 그러니까 손오공이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맞죠? 흡수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열 에너지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결론, 그렇다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열을 뺏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낮아지는 것이죠. 이 드래곤볼에서는 이 현상을 원기욕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원기욕. 궁금하신 분은 그 유튜브에다가 이제 손오공 원기욕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희한하게도 결국 손오공은 높고요. 주변 친구들은 추워지죠. 등가 교환 아닙니까? 그 강철 연금술사에서는 이런 표현을 등가 교환이라고 불러주거든요. 내가 얻은 만큼 잃은 게 있다는 뜻인데, 손오공은 얻은 게 뭡니까? 열을 얻었죠. 그래서 녹았죠. 그 부작용으로 주변 온도가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시험 공부하실 때 여기가 흡수했는데 여기가 높아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반대로 갑니다. 요걸 이제 좀 여러분이 공부하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응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와열. 자,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물, 한번 열어둘까요? 물이 수증기가 되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많은 에너지를 잡아야 되는 게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은요, 주변 열 에너지를 일단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흡수한 대가로 그 부작용, 주변 온도가 열을 잃었기 때문에 낮아집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대표적인 사례 한번 읽어줄게요. 지금 우리 카테고리를 융해열 쪽으로 갖고 갈 건데, 융해열. 자, 대표적인 사례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얼음 주변은 항상 시원하대요. 자, 요걸로 한번 제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아이스박스 갖다 놓고요. 여기 얼음을 이렇게 한번 갖다 놔볼게요. 얼음 시원합니다. 거기다가 파워에이드 있죠. 파워에이드 있습니다. 얼음하고 파워에이드를 같은 박스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얼음이 있으면 당연히 시원합니다. 시원한데 왜 시원한지를 이유를 설명하면 이유를 잘 설명 못하죠. 제가 오늘부터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얼음은 계속 얼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있다 보면 결국은 이 얼음은 어떻게 됩니까? 녹게 되는 것이죠. 맞죠?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물이 됩니다. 상태로 말씀드리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이죠.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이 상태변 이름이 뭡니까? 융해열이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융해열 흡수합니다. 얼음이 물 되려고 주변의 열을 다 잡아당기는 순간 그 부작용으로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죠. 근데 이 주변에 뭐가 있나요? 파워에이드가 있죠, 여러분들. 얼음이 지가 녹으려고 에너지 잡아당기는 순간 얘는 부작용으로 그냥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하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됐습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살면서 얼음이 있으니까 시원하다고 했지만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렸거든요. 제가 지금 그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열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서 얘가 혜택을 본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등가교환이죠. 그죠? 자, 이번 사례는요, 교과서에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와열 사례 쭉 가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는지. 수영하고 밖으로 나오면 입술이 벌어지죠. 그죠? 자, 사람이 수영하고 나왔습니다. 수영하고 나오면 팔에 이렇게 물방울이 붙겠죠. 맞나? 이게 물방울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뭐가 있냐? 이 물방울을 증발시킬 만한 햇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햇빛은 얘를 증발시키니까 결론적으로 액체가 기체가 되겠죠. 이거 상태 변화는 뭐예요? 기화입니다. 이때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열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 열 이름은 뭘까요? 기화열입니다. 기화열을 흡수하는 것이죠. 맞나? 그러면 기체가 모든 열을 다 잡아당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맞죠? 도망가고 나면 열을 잃은 주변 녀석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지죠. 이때 주변에 누가 있냐? 사람 몸이 있습니다. 몸에 있는 열을 뺏겨버렸으니까 물한테. 그래서 추워지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어떤 열에 관한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기화열이네, 기화열. 다음, 마당에 물 뿌렸습니다. 예, 물이 있죠. 근데 햇빛이 쨍쨍합니다. 증발시키겠죠.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열은 이제 마당의 뜨거운 열도 잡아당기고요. 주변의 어떤 공기의 어떤 그 열도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 뺏어갑니다. 뺏어가면 뺏긴 마당은 시원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요것도 기화열이고요. 종이 냄비로 라면 끓이는 현상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종이 냄비다가 물을 끓이게 되면 불을 지폈을 때 원래 불 지피면 종이가 타야 정상인데 이 물이 이 불의 모든 열 에너지를 다 잡아당겨 가지고 증발해 버리죠. 기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종이가 타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물은 계속 증발하는 것이고, 물론 물이 다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종이가 타겠죠. 그죠? 네, 이것도 기화열 사례로 가는 거. 됐나? 자, 다음. 이번엔 냉각입니다. 냉각. 이제 레파토리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충 뻔하지 않습니까? C에서 필요한 것은 응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상태 변화를 일으키고요.
열 에너지가. 얘도 상태 변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액화죠. 자, 그러면 응고, 액화인데 이때 등장하는 열의 개념은 응고열이고요. 얘는 액화열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 거랑 얘는 방출입니다. 얘도 방출이고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요? 응고는 어디서 어딥니까? 액체에서 고체죠. 맞습니까? 자, 둘 중에 누가 에너지가 많나요? 액체가 훨씬 자기 몸에 에너지가 많죠. 근데 꿈이 뭐냐? 고체가 되는 게 꿈입니다. 고체는 에너지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액체가 고체가 됐대요. 내가 갖고 있던 그 아까 나왔던 그 에너지를 전부 방출해 버립니다. 그래야 내가 얼거든요. 고체가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응고열은 흡수 개념이 아니고 방출 개념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물이 얼음이 되기 위해서 주변으로 무엇을 방출합니까? 열 에너지를, 지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 버리죠. 쉽게 말하면 손오공이가 이렇게 손 들고 열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지가 다시 이거를 주변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럼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높아지죠. 대신 본인은 얼겠죠. 그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화열. 액화열은 뭐냐? 수증기, 기체가 액체가 될 때, 기체는 에너지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꿈이 뭡니까? 액체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액체는 기체에 비하면 에너지가 적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인간이 조용한 인간 되고 싶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오지랖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시기 질투를 버려야 이제 얌전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되자는 거지.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에너지 다 버려버리죠. 방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체가 물로 될 때 많은 에너지를 버리고 방출하고 주변 녀석들은 어부지리로 땡큐 하면서 스스로 자동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죠? 자, 대표적인 사례 보겠습니다. 이글루 안에 물 뿌리기. 자, 이글루가 이렇게 있죠. 이글루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무기로 벽 안쪽에 물을 뿌린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벽 안쪽을 확대해 볼게요. 여기 벽 안쪽이거든요. 인간이 물을 막 뿌렸을 때요. 이게 물방울이 보이겠죠, 이렇게. 이게 물방울이거든요. 네, 물방울인데, 자, 얼음입니다. 이거는 맞죠? 얼음이고, 얘는 얼음이 영향받아가지고 결국 물이 뭐가 될까요? 달라붙어가지고 얼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액체가 고체가 되겠죠. 이거 상태 변화 뭐예요? 응고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생각나는 열이 뭡니까? 응고열이죠. 자, 액체는 에너지가 많고 고체는 에너지 적죠. 에너지를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응고열은 방출이 되겠습니다. 방출. 자, 얘가 얼음 됩니다. 얼음 되는 순간 그러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높아지죠. 맞죠? 주변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 에스키모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그지? 요거는 응고열. 응고열 사례를 물어본다면 반드시 이글루가 나와야 됩니다. 파라핀 온찜질. 요거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세요. 요거는 그 학생들이 용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엄마한테 선물해 주십시오. 진짜 좋은 겁니다. 요것도 파라핀 하는 그 액체가 있거든요. 요 액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여기에다가 여기 액체가 있죠. 이게 파라핀 액체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담그잖아. 그러면 이 파라핀 액체가요 손 모양대로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딱 꺼내는 순간부터 손 모양대로 이제 고체가 돼버리거든요. 굳어버립니다. 이때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데요. 그러면 액체는 에너지가 많지 않나, 그지? 고체로 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됩니까? 방출했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럼 주변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주변은 누가 있냐? 사람 손이 있습니다. 손이 뜨거워지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찜질이 되는 겁니다. 찜질. 됐죠? 신기하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백지영 가수입니다. 백지영 파라핀이라고 한번 클릭해 보시면 온찜질 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이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추운 겨울날 오렌지 물 뿌리기. 자, 어떤 자식이 추운 겨울날 오렌지에 물을 뿌리냐 하는데 오렌지에 물을 뿌리는 행위죠, 여러분들. 추운 날. 이거는 과일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과일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추운 겨울날 여기 물방울이 이렇게 생기겠죠. 맞나? 자, 물방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춥지 않나? 추우니까 이 물방울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물이 얼음 되겠죠. 마찬가지 또 응고가 되겠죠. 응고열 되겠죠. 응고열 방출시키겠죠. 맞죠? 그럼 방출하면 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높아지죠. 이때 주변에 누가 있나요? 오렌지가 있죠. 오렌지가 일부 열을 흡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따뜻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물은 얼음이 되겠지만 이 농부들이 지나가면서 이 얼음을 싹 걷어내면은 결국 오렌지만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딱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렌지에다 물 뿌려가지고 냉해 방지하는 이 작업은요 어느 카테고리냐? 응고열 카테고리입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액화열.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토치죠, 토치 이렇게 생긴 거. 여기다가 막 이제 불 막 신한 거잖아, 그지? 이렇게 막 불 나고 그지? 막 불을 막 뿌리고 나서 드디어 가스통 통통 비었습니다. 이때 가스통 혹시 만져보셨나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 부탄 액체가 들어있었거든요. 액체 부탄. 근데 이 액체가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기체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불을 막 이제 지피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면 기화열이 발생하죠. 그죠? 잠시만. 하나 틀렸다. 요거 기화가 아니고 요거 액화입니다. 액화.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틀렸네. 여러분들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여러분들 이거 액화열이 아닙니다. 액화열이 아니고 요거 어디로 가냐면요. 요거는 기화열 4번으로 가야 됩니다. 4번. 제가 이거 좀 편집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열을 다 흡수해버리거든요. 이때 주변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냐? 가스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죠? 요거는 여러분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요 내용 바꿔버릴게요. 다음에 냉장고 뒤편의 응축기, 스팀 난방기. 요거는 시험 단골 문제거든요. 요거는 그 교과서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과서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4번, 요건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비가 내리기 전에, 소나기죠. 내리기 전에, 기온이 올라간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변에 수증기가 떠다니는 것이죠, 이렇게요. 맞죠? 근데 비가 된다는 것은 수증기가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불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기체가 액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상태 변화 뭐예요? 액화죠. 맞습니까? 그럼 액화열이 생겨날 것이고, 기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액체는 에너지가 적고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많이 버려야 액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자,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기 전은 따뜻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소나기가 내린 다음엔 땅바닥에 물이 고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물이 햇빛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증발하죠. 이거 무슨 열이에요? 기화열이죠. 기화열 흡수하고 나면 주변 온도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 4번은요. 소나기 내리기 전에는 액화열이 지배적이고요.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 그 후에는 기화열이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차이점이 있겠죠. 이제 그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필기 이제 또 할 건데요. 이제 열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필기하고자 해요. 일단 융해열, 응고열 이런 거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뭘 정리하면요. BC 구간은 융해열을 흡수하는 구간입니다. 맞죠? 따라서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는 것이죠. 요것도 필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C에서 B로 가는 구간은요. 응고열을 방출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주변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음 저 위로 가서 D 구간은요. 기화열을 흡수하는 구간이죠. 맞습니까? 이제 주변 온도 레파토리 하시겠죠? 따라서 주변 온도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 액화열을 흡수하게 되면요. 주변 온도가 높아집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필기하면 좀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됐지? 자, 이제 데코레이션 제일 마지막. 승화열을 흡수한다, 승화를 방출한다. 여러분들 그 승화가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 그 내용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흡수하는 개념은 물질이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흡수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당연히 흡수하겠죠? 네, 흡수하고 따라서 주변 온도가 등가교환에 의해서 낮아진다가 맞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베스킨 라빈스 통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게 되면 아이스크림 안 녹는다. 예. 여기 드라이 아이스 통이 있고 드라이 아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언젠가는 고체가 기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때 발생하는 열이 뭐라고요?
승화열인데 엄청난 양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주변의 온도를 다 땡겨 먹었으니까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이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스크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됐죠? 다음, 승화열 방출. 이거는 이제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개념인데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개념이죠. 됐죠? 그래서 그 열을 갖다 던져버리니까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하는 거. 이것도 사례가 있을까? 예,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잠깐 보시죠. 요거는 별표 3개 쳐도 괜찮습니다. 눈 내리는 날은 날씨가 포근하다는 건데, 왜 그러지 싶습니다. 눈 내리면 추운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 내리는 그 순간은 포근한데요. 눈 내리고 나서부터가 추운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수증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구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결국은 이 수증기가 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체고 이게 고체지 않습니까? 맞죠? 승화 맞죠?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이 승화열이 방출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방출되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높아지죠. 그래서 포근하다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눈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땅에 이렇게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 그럼 햇빛이 있습니다. 맞죠? 자, 햇빛 쨍쨍하면 이 눈은 고체고 얘가 뭐가 될까요? 액체가 되겠죠. 맞죠? 또 액체가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되겠죠. 그죠? 열을 흡수하다 보니까 주변 온도가 떨어지고 추운 거야. 그지? 감기가 잘 걸립니다. 됐나?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내용이 다 끝났고요. 사실 제가 여기 왼쪽 보이시죠? 요거는요. 제 욕심이에요. 이게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내용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과학인데 중학교 2학년 과학에도 논문점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또 나오고요. 사실 이거 딱 구분 주셨거든요. 요 내용은 중1과 중2 과학 사이에 걸쳐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상당히 분류하기 애매합니다. 근데 뭐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물질 A가 있고 B가 있대요. 근데 가만히 조건을 보니까 녹문점이 A하고 B가 같대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같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질 A하고요. B는 솔직히 같은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얘가 물이면 얘도 물이거든요. 근데 A가 좀 앞에 있죠. B가 조금 뒤에 있죠. 그러면 같은 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거는요. 불의 세기가 다르거나 그거는요. 질량이 다르거나 불의 세기가 달라서 그래요.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일단 A와 B는 같은 물질이라는 거 한번 배웠고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 녹문점과 어눈점이 서로 같기 때문에 예, 이게 근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뒤가 차이 나는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조건, 불의 세기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A도 불세기가 중간, B도 불세기 중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불의 세기가 똑같다고 한다면 두 개가 물의 양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는 양이 적고 한 개는 양이 많은 건데 A하고 B 중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양이 적을까요? 정답은 A입니다. 왜 그러냐? A입니다. 양이 적으면 빨리 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A가 B보다는 양이 적다 하는 거. 다음에 이번에 조건은요. 질량이 똑같다고 해볼게요. 물 100g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만 불의 세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불 세기가 더 세냐 이거죠. 불의 세기가 센 녀석이 빨리 끓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불 세기가 A가 훨씬 높거든요. 자, 요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때 이해할 수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선생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습니다. 푹 쉬십시오.